그만하고 말래?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제 관심사를 몇 개의 키워드로 풀어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우와우 붐붐 붐이에요.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았던 컨텐츠들이 유독 많았던 시기여가지고 오히려 선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컨텐츠가 정말 쏟아집니다. 네, 좋았던 세 개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마이붐 키워드 만들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 두 번째 키워드는 히바로입니다. 아, 히바로. 히바로가 뭐죠? 잠시 설명드릴게요. 처음 네, 듣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우영우입니다. 우투도 영투도 우. 요즘 아이들도 그거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요? 인사법. 모르시나요? 아 나는 안 봤어 그 드라마. 네, 우영우는 그래서 안 받고 나머지 두 개는 받습니다. 제가 컨텐츠라고 먼저 힌트를 드렸으니까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일단 헤어질 결심은 최근에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죠. 박해일, 탕웨이 주연이고요. 이정현 배우, 박용우 배우, 고경표, 김신영 배우 등이 배우라고 해도 되겠더라고요. 김신영 너무 씨는. 잘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지금 100만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주목을 받은 거는 아가씨 이후에 6년 만에 나온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라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7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하면서 되게 대중성과 뭔가 작품성을 다 겸비한 또 하나의 명작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뭔가 관심을 공개 전부터 뜨겁게 받았었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좀 보신 분 계세요? 헤어질 결심 네, 봤죠. 홍 박사님하고 한 박사님 보셨고 네. 저희가 왜 물어봤냐면 좀 조심스럽냐면 조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불호가 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 평가가 아니, 감독상 받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박찬욱에게 이게 비슷한데 마블이랑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오히려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팬층은 오히려 아쉬움이나 뭔가 조금 그런 불호 쪽도 계셨던 좀 것 이렇게 같아요. 뭐 약하다. 약하다. 네네네. 근데 반대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래 시각적인 연출이 뛰어난 영화를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 시각적인 연출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는 좀 맞지 않는 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박찬욱 감독 특유의 어떤 시각적 연출은 되게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되게 불쾌감 또는 어떤 자극성, 어떤 변태성 약간 이런 것들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거슬리는 지점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번 영화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 수위를 굉장히 한껏 낮췄고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흥미롭다. 너무 이 작품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박찬욱 감독 특유의 디테일이 모함의 서사를 만나니까 정말 다양한 관객의 해석을 유발하는구나. 근데 이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아니라 관객의 적극적인 주관적 개입으로 풀어내는 그런 서사인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노렸다. 그래서 OST도 안개였고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곡 자체가 안개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감독 그래서 자체가요. 제작사도 모호 필름이잖아요. 맞아. 그것도 있었어. 그리고 특히 탕웨이의 연기를 모두가 이제 정말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영화가 끝났을 때 마치 몇 장면의 탕웨이의 표정이 마치 박제가 된 것처럼 포스터처럼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연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번역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서로 다른 모국어를 지닌 남녀가 소통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낯설고 미스테리하면서도 사실 그게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해석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잖아요. 어떤 사랑의 다른 형상을 이러한 어떤 모국어가 다른 남녀의 소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그 대사를 꼽자면 박해일의 대사에서는 나는 붕괴됐어요가 있겠고 이제 탕웨이의 대사로는 당신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스포일러는 자제하기 위해서 대사로만 요렇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감독의 인터뷰 중에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로맨스 영화 만든다니까
관객들이 그럼 진짜 찐하겠다. 그랬더니 곽찬욱 감독이 생각한 게 정반대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의외였죠. 예. 근데 영화가 좋았다고 말하셨는데 두 분 다 그 좋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감동적이었다 아니면 뭐 너무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줘서 좋았다 뭐 어떤 의미의 좋았답니까? 저는 전에도 영화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영화가 끝난 다음부터 다시 영화를 곱씹는 영화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진짜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한 하루 동안은 그 영화를 계속 곱씹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해석은 뭘까 이런 영화가 감독이 이거 싶던 건 뭐고 정말 사랑이란 뭘까 이런 거를 곱씹어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페북에도 짧게 리뷰를 남기기도 했는데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인류 보편적이고 정말 무수히 컨텐츠화했던 소재잖아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극히 내밀해서 제대로 말해진 적이 없거나 표현된 적이 없는 것 같은 되게 감정의 미세한 순간들을 박찬욱 감독이 박해일과 탕웨이라는 정말 탁월한 배우를 통해서 포착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심지어 보는 관객의 되게 주관적인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 정도의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호불호는 아닌데요. 사실은 저는 뭐 엄청 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영화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너무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는. 연출 면에서. 그렇죠. 연출, 각본, 시나리오, 연기, 모든 표현. 마스터피스 같은.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느낌으로 왔는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런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를 계속 제가 머리로 그걸 받아들이지. 이게 그래서 정말 박해일의 심정에서 막 안타까움이 느껴진다거나 뭐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너무 영화적이었어요. 너무 잘 짜여져서 그럴 수 있죠. 너무 영화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진실을 상징하는 것은 초록 색깔, 뭘 상징하는 것은 무슨 색깔인데 모든 게 아구가 다 맞아요. 그 어떤 장소면 색깔면 모든 면에서 디테일을 다 숨겨놔서 이게 완전 이빨이 착착착착 다 맞거든요.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너무나 그 상징들이 잘 쓰인 거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영화적이라 저는 이게 너무 잘 설명했는데 그게 과연 내 마음을 때렸나 이런 면에서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탕웨이가 제 마음을 때렸어요. 충분히. 뭐 그거는 맞죠. 탕웨이가 연기가 모든 걸 설득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게 박찬욱 스타일이구나. 네. 기생충도 마찬가지의 영화지만 기생충은 지하에서 누가 올라올 때 정말 덜컥하고 같이 겁이 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이걸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로 받아들이는 영화 그러니까 같다는 느낌이 좀 이 들어요. 서사를 이끄는 게 박해일과 탕웨이 투탑이라기보다는 탕웨이의 감정선이 후반에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더 이거 이입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히바로입니다. 히바로는 러브데스 로보 시즌 3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그 히바로. 네, 그 넷플릭스 자체 제작 콘텐츠 중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지금 시즌 3까지 온 애니메이션 시리즈죠. 저는 이 히바루가 몰랐는데 러브데스 로보 시즌 1에서 목격자의 감독이었던 알베르토 미엘고 감독의 신작이었대요. 그게 시즌 1의 1편이었죠. 그게 몰랐어요. 거기서도 목격자가 최고였는데 맞아, 목격자 이번에도 좋았잖아요. 이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정말 다르다, 남다른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 작품이 저는 이제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업계 분들이 감탄하는 걸 좀 들었는데 이 작품이요.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 정도의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뼈를 갈아 넣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픽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서사가 주는 되게 아름다움도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는 기사랑 서구 신화 속에 존재하는 사이렌이라는 존재가 만나서 사랑하게 된 설정의 이야기인데요. 그게 어떤 물가에서 벌어지는 전투, 거기서 이제 그 격정적인 어떤 춤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다시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을 느끼고 또 복수를 하는 등의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상미로 이제 연출이 되니까 좀 더 서사가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와닿지 않았냐. 저는 음향 효과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묵음과 음향을 오가면서 이제 귀머거리 기사의 어떤 심정을 이제 내가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운드가 너무 잘 써서 저는 그 토르에 나오는 염소의 괴성과 올해의 양대 괴성이 아닌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토르도 진짜 보고 토르의 그 염소밖에 안 남아요. 염소 괴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가장 하는 게
음소가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이렇게 수저를 오늘 올린다고? 이렇게 수저를 올리는. 네, 세 번째 키워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우영우가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요즘 난리예요. 이게 장난 아니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신생 케이블 채널인 ENA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수목 드라마인 이제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가 그 동시대에 어떤 다른 공중파 드라마를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일 만큼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시청이 가능한데 넷플릭스 자체 제작 드라마와 다르게 공개되는 순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하고 있기 그렇겠다. 때문에 5화까지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16부작 시리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저는 보고 있죠. 정말 이제 추천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도 박은비 배우 되게 좋아한다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를 연기한 이 박은빈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주가가 지금 완전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 설정으로만 얘기 드리면 천재적인 두뇌와 함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서 좌충우돌하는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훈훈한 후일담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박은빈 배우가 너무 찰떡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러한 캐릭터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절을 했대요. 아주 그 사이에 다른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 이미 다른 배우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 그래가지고 제작진 층이 1년을 기다리면서 설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은빈 배우가 끝내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출연을 결정했고 지금으로서는 이 제작진의 설정이 매우 탁월한 기다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년 기다린 대신 정말 대박이 났죠. 특히 제가 이제 뭐 자세한 건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편견이죠. 조금 뭔가 답답하다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여겨졌던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를 이 박은빈 배우의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모자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고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연기로 몸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더욱더 흥했으면 좋겠고 해외에서도 조금 나중에 좀 빛을 발하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마이붐 마치도록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